좋아요, 구독.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우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조금 좀 즐겁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연휴 동안 그래도 미국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기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하락폭이 컸습니다. 2023년 들어서 이 다우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또 기점이 됐죠. 블루칩을 모아놓은 이 다우 지수, 연초 지수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자, 10월 달 이제 본격적인 4분기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또 올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좀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이 됐었고 여기에 또 AI 열풍까지 불면서 미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상반기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1980년대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준이 조만간 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증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연준이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론을 취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고 지금 셧다운 우려까지 부상을 하면서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16년 만에 최고치 장중에 4.81%를 돌파를 했습니다. 30년물도 4.9%를 넘어서면서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도 지금 5.1%를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7.72%까지 올라서 8%에 육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악재들 속에서 이 폭락을 이어갔던 빅테크주들이 연휴 사이에 이 국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선전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습입니다. 일단 임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셧다운 위기가 모면이 됐지만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다시 좀 부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죠.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 하원 의장이 해임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권 지금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에요. 자, 강한 경제 지표와 함께 연준 위원들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대체로 좀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고금리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도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히지만 조만간 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좀 차단을 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였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일단 모면했고 또 미국 제조업 지표의 개선, 또 파월 의장 토론 이슈 속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았고 또 국채금리 급등이 뉴욕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 불확실한 모습이 노출이 되면서 금융주는 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융주들 보면은 여기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고 있죠.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7점 지금 08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올라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월 구인 건수 961만 건으로 전달보다 69만 건이 증가했는데요. 전월에 비해서 거의 7.7% 오른 겁니다.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채용 공고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8월에는 그 방향도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데이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지금 국제유가, WTI는 배럴당 8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89달러 좀 가리키는 모습인데 계속 움직이고 있죠. 자, 9월 초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연휴 사이에는
9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그래도 9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와 줬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90.71달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물가 부담에 대한 좀 완화가 되겠구나 하는 조금은 그래도 다른 이슈에 비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분기의 시작. 올해 FOMC도 한 번 남았고요. 악재들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 대응 전략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혜진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장주들 좀 볼까요? 미국 시장 시가총액 상위 7개사들 말이죠. 좀 올라가는 싶더니 좀 반납을 했네요. 네, 연휴 기간 동안 그래도 미국 증시 계속 좀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파릇파릇한 모습이 보여서 조금은 이제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폭락이 나와줬습니다. 조금은 상승했던 부분들 일제히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등등 일제히 하락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엔비디아 강력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보시면은 2.83% 거의 3% 가까이 하락이 나온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테슬라 이슈 좀 살펴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3분기 이 판매에 대한 둔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판매량보다는 좀 낮습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는 27% 증가한 모습인데 이 3분기 판매량이 시장 전망치까지 좀 하회하면서 다소 지금 둔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생산량 지금 43만 488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납품 대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 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계획된 이 조업 가동 중단으로 인한 거라고 지금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 시장에 발표된 수치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의 여름철 전기차 납품 지난해보다 27% 급등은 했지만 공장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항해하면서 여전히 좀 시장의 그런 분석가들에 대한 예상치를 밑돈 상황입니다. 자, 애플 아이폰 15에 대한 그런 기대와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출시가 되고 나서 사실은 판매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발열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애플이 발열 현상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했거든요.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해명을 했지만 그래도 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일라이릴리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일라이릴리 좀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좀 그런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회사죠. 포인트 바이오파마 글로벌을 14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의 모든 발행 주식을 주당 12.5달러에 인수하는 공개 제안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의 주가 6.69달러에 87%의 프리미엄을 의미를 합니다. 일라이릴리의 이 종양학 사업부 사장 이 제이콥 반 나르데는요. 이 포인트의 인수 이 치료가 어려운 암을 위한 의미 있는 방사성 리간드 의약품 개발에 대한 투자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좀 인수 소식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이 포인트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인수 소식에 85%까지 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린린 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일라릴리의 주가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 여파로 좀 불안한 가운데 은행주들 일제히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시티그룹도 그렇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계속해서 다들 좀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역은행 중에서도 이 코메리카, 뭐 자이언트뱅코프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의 불안감, 여전히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까지 줄줄이 하락한 모습. 앞으로 이 미국 시장의 여러 가지 이 빅테크주들을 비롯해서 또 증시와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은행주들의 흐름들 우리가 계속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도 많이 떨어지고 금융주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쪽으로 가 볼까요? 비트코인 시황 어땠습니까? 네, 비트코인 뭐 지금은 3,700만 원 선 지금 웃돌고 있는데 이 연휴 때 우리 연휴 기간 때 거의 3,900만 원 부근까지 좀 상승했다가 빠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비트코인 지금도 계속 박스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하반기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작년, 뭐 재작년 같은 경우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정말 긴 시간 동안 지금 박스권에 머물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의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만 오늘 그래도 조금 3%대, 4% 가까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가상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머무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뭐 호재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은행 위기로 가상자산이 좀 주목을 받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유입되는 사실 호재가 있었지만 이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고수하는 점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해서 가격 상승을 막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트코인 지금 이 현물 ETF에 대한 이슈가 우리 굉장히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이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장 심사가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 관련 결정이 내년에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좀 더 뜨뜻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뭐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 기준에서 ETF,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이 청신호는 아직은 조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10번 중에 8번 상승한 이 비트코인 10월에 정말 강세장 전통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2014년, 2018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0월 달에는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실 FOMC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자체 호재에 정말 좀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보이는데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전체적으로는 이번 달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슈까지 아침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